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8월 30일 화요일 오늘 여정 경제정보는 새출발 기금 두 번째 시간 채무조정 대상 대출과 그 다음에 채무조정에 대한 내용, 어떻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는지 요거를 이제 알아볼 겁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새출발 기금의 대상자를 확인했었어요. 그럼 대상자를 확인했으면 이번에는 그 대상자가 아니라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대출이 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대출이 채무조정, 원금 탕감이라든지 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자, 개인 사업자의 경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가계 대출이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자, 요거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기존에 나왔던 다른 제도들, 우리가 흔히 알고 뭐 전환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업자 대출만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새출발기금 뭐라고요? 가계 대출도 되는 거예요. 왜? 가계대출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빈번하고 대표자의 사업자 대출에 대한 종국적 상환 부담을 개인이 지고 있죠. 개인 사업자들은 폐업 등 사업자 대출 부실 발생 시 가계대출로 이전하여 상환하는 관행을 고려했다. 한마디로 소상공인의 그 현실을 반영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내가 내 이름으로 된 이 가계대출, 개인 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게 아마 그 좀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기존에 있던 정책과 좀 다르죠. 이거는 좋은 겁니다. 그죠? 다만 법인 소상공인도 있어요. 법인인 소상공인도 계시는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그렇죠. 법인은 뭐예요? 법인격이 따로 있죠. 주체가 법인이 되죠.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조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용대출 보유 비중이 낮죠. 자영업자들은 사실 어떤 게 많아요? 대부분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가게를 담보답던지 집을 담보답던지 이 담보대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계대출도 포함된 거고요. 자, 예외도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은 안 돼요. 그죠? 어떤 게 있을까요?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 보증 대출, 부동산 임대 매매업 관련 대출은 제외한다더라. 다만 이런 건 됩니다. 화물차, 중장비 이런 거는 사업할 때 쓰다 보니까 상용차 대출은 사업 영위를 위한 것이므로 포함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요것도 꼭 중요하죠. 자,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요거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개인 사업, 소상공인인데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집을 담보로 사업 자금 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대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고요.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자, 부실 우려 차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실 차주가 있다 그랬고 부실 우려 차주가 있다 그랬죠. 이게 두 가지로 나눠놓으라 그랬어요. 부실 우려 차주가 보유한 대출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대출은 뭐래요? 예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 대출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대출은 포함이 안 돼. 지원 대상이 안 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부실 차주는, 자 보세요. 부실 차주입니다.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 시 지원 불가하다. 한마디로 신규로 대출 받으신 분들,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이신 분들은 총 채무액이 30%를 초과한다? 그거는 안 돼. 아시겠죠? 자, 부실 우려 차주는 뭐라고요? 대출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는 대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포함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대출을 받았어야 돼. 적어도 6개월 전에는 대출을 받았어야 됩니다. 부실 차주는, 부실 우려 차주와 부실 차주 나누라 그랬죠? 부실 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이 채무액의 30%를 초과하는 거는 안 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해요. 신청 제한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별표 2개 칠게요.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서 뭐요? 채무조정 신청 이후에 신규 대출 조달하고 채무조정 또 신청하는 거예요. 자, 이런, 왜냐면 이게 3년까지 받거든요. 이 1년만 하다 마는 게 아니야. 접수를 3년 동안 받아요. 그럼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채무조정 신청 후에 채무조정 받고 있는데 또 받아 대출을. 그래서 채무조정 또 들어가. 그런 걸 방지하고자 새출발기금 신청은 몇 번이요? 1회만 가능하다. 자, 별표 그래서 2개 친 겁니다.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한 번밖에. 한 번 들어갈 때 다 청산, 다 감면,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왜 그런다고요? 도덕적 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런 경우는 돼요. 이런 경우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자세히 보셔야지만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다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부실 우려 차주가요. 한마디로 이제는 연체 90일이 넘어가지 않은 분들이죠. 부실 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 과정에서요.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해요. 한마디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렇게 되면은 뭐겠어요? 부실 우려 차주 트랙에서 부실 차주 트랙으로 이전하는 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야? 90일 넘어야지만 뭐가 돼요? 연체가 90일 넘어야지만 부실 차주로 해서 뭐야? 더 강력한 채무조정안이 된다 그랬죠. 근데 부실 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 과정에서 어려운 거야. 도저히 못 갚겠어. 예. 도저히 힘들어. 내가 안 돼, 도저히. 그래서 이행하지 못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더 나빠졌어. 예, 더 안 좋아진 거야. 그러면 부실 우려 차주 트랙에서 부실 차주 쪽으로 이전하는 거는, 조정하는 거는 가능하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한 번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닙니까? 부실 우려 차주가 부실 차주로 빠져버리는 거, 더 힘들어져서. 그럴 때는 받아준다. 그럴 때는 조정 가능하다. 이해되시겠죠? 자, 조정 한도도 있습니다. 총 채무액의 15억 원까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 대출이 15억 원까지는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15억 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새출발기금 처음 나왔을 때 25억인가 25억 원이었어요. 25억 원.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무슨 25억 원 대출 받은 사람도 도와주냐? 그래서 이제는 비판을 받아서 정부가 좀 조정을 했죠. 15억 원으로. 그래서 15억 원에 15억인데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까지 요 대출은 이제는 채무 조정을 받는 겁니다. 그 이상은 못 받고요. 자, 요거 충분히 이해되셨죠? 자영업자의 평균 부채 보유액이 1억 2천만 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뭐 대부분의 차주들이 충분히 이 대상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죠. 뭐 맞는 얘기죠. 15억까지니까 뭐 다 뭐 무담보라고 하지만 대부분 신용대출 무담보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5억 원이니까 충분히 뭐 1억 2천만 원 정도 평균이라 본다 그러면 소상공인분들이 다 원금 감면이라든지 채무조정의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요게 이제는 그 담보 내용이에요. 야, 이거 설명하는데도 8분이 지났네. 예, 대상 대출. 예, 이 대상 대출. 채무조정이 되는 대출이 어떤 건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빨리 가야 되겠네요. 자, 채무조정 지원 내용 보겠습니다. 채무조정 지원 내용. 자,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의 보증 신용채무 조정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죠. 부실차주 트랙과 부실 우려차주 트랙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출발기금을 이용한다 그러면 내가 부실차주인지 부실 우려차주인지를 보라 그랬죠. 자, 내가 만약에 부실차주야, 연체 90일 이상이야, 그러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내용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런 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자, 원금 조정이 가능하다. 무슨 얘기예요? 60에서 80% 원금 조정. 정부가 처음에는 원금 탕감이라 썼다가, 탕감이라는 표현이 이제는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원금 감면이라는 표현 썼다가, 감면도 또 이게 비판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조정이라는 말을 좀 이제 쓰기 시작하네요. 원금 조정, 한마디로 그냥 쉽게 설명하면 감면입니다. 감면, 탕감한다 이거죠. 60에서
80% 감면인데, 다만 순부채예요.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순부채가 뭐예요? 부채에서 자산을 빼요. 무슨 얘기예요? 부채가 더 많아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부채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재산을 빼야 돼요. 그래서 순부채에 대해서 60에서 80% 원금 조정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금 조정은요 진짜 받기 힘드실 거예요. 이게 좀 아쉽습니다. 이게 조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젠 일반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막을 거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말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조건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원금 감면을 받으신 분들은 재산이 있으면 이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새출발기금 이제 막 얘기 나오면 좀 원금 감면에 대해서 기대를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순부채에 대해서 탕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뭐 아파트를 갖고 있다든지 살고 있는 집이 있다든지, 근데 그게 부채보다 더 가치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원금 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원금 감면이 되게 조금 엄격해요. 진짜 엄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막연한 정보로, 잘못된 정보로 기대를 하고 있으면은 실망감도 커지기 때문에 미리 제가 예방접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미리 여러분 팩트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알고 있으면 아유 이거 안 되겠구나, 되겠구나 알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분들은 진짜 도움이 돼요. 어떤 분들이냐면, 진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쫄딱 망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정말로 힘든 거예요. 이게 진짜 있어요. 정말 신용불량자 되고 정말 뭐 나 재산은 하나도 없고 부채만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분들한테는 진짜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새 출발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원금 조정이라는 게. 왜냐하면 60에서 80%를 원금 조정 받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의 부채가 있으면 8천을 그냥 감면해 주는 거거든요. 이번 기회로 탕감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조건만 맞는다 그러면.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2억 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28에 16, 1억 6천만 원을 탕감받는 거잖아요. 여기 써져 있죠? 무담보 5억 원이잖아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그럼 신용으로 담보 받으신 분들 2억 원, 3억 원, 4억 원까지는 뭐 5억 원까지는 다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정말 어려우신 분들, 진짜 재산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에게는 빚을 조정받을 수 있는 정말로 몇 안 되는 기회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새출발기금의 장점이 개인 회복이 아니잖아요. 이게 신용 회복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면 소상공인에 맞는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맞추게끔 나와서 그게 좀 좋은 거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현실을 엄격하게 정말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은 뭐다? 순부채에 대해서만 감면을 받는 거다. 자, 근데 순부채가 60에서 80% 조정받는데 이게 감면율이 있습니다. 그죠? 감면율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60으로 받을 거고요. 어떤 분은 70% 감면 받을 거고요. 어떤 분은 80% 감면 받을 거예요. 자, 그런 거는 순부채 비중이라든지 경제활동 가능 기간이라든지 상환 기간 등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최대 90% 원금 감면 받으신 분들은 딱 이 분들이에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이런 분들이 최대 90%까지 조정을 받는데,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제가 기초수급자인데, 나 그러면 기초수급자인데 그럼 내 빚 다 탕감받는 거냐, 90%니까 탕감받는,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대상이시죠. 자, 소상공인인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 조건들이 있었죠. 아까 대상이 되는 대출들, 그 대출 조건도 맞아야 되고요. 또한 내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채무조정의 그 부실차주의 조건들 대상자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소상공인으로서 새출발기금의 대상자가 되시면서 거기에 플러스 기초수급자다 그러면 90%까지 받는다는 얘기지, 내가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내가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그냥 탕감받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대상 회복 프로그램이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어떤 분이 댓글을 주셨어요. 진짜 나 기초수급자인데 소상공인 아니신가 봐요. 그냥 난 기초수급자고 빚이 많어. 뉴스에 보니 뭐 기초수급자는 최대 90%까지 탕감해 준다는데 나는 탕감 받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기본적인 새출발 기금의 조건이 돼야 돼요. 부실차주의 조건이 돼야 됩니다. 사업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순부채여야 되고, 부채가 더 많아야 되고, 사업자 대출이어야 되고, 또 뭐 가계대출도 되지만 사업을 하면서 빚을 졌던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기초수급자다 그러면 최대 90%까지 감면을 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려요. 이걸 너무 오해가 많습니다. 지금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게 명확하게 아셨죠? 그래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진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해당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렇대더라. 뭐 신보기가 있고 새출발 기금이 있고 법원의 개인 회생이 있는데 뭐 요렇게 나눠진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왜 순부채에서만 하느냐?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차주,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신 분의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가진 재산 가치보다 같거나 커야 돼요. 이게 바로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이게 법원의 개인회생 사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네가 원금을 탕감받고 싶어?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재산 보여줘.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아야 돼. 그래야지만 청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청산가치 보장 원칙인데 이거를 엄격하게 하겠다라는 거겠죠. 만약에 은닉재산 발견했다. 신고를 안 했어요. 자기 재산을. 부채가 더 많다고 신고했어. 알고 보니 재산이 있어. 그러면 원금 조정은 무효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금리 감면도 받을 수 있어요. 이자,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받는다. 부채가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아니 여정님, 아니 원금 감면이라면서요. 원금 감면 최대 80% 감면받는다면서요. 그러면 이자를 왜 갚습니까? 금리 감면 뭐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분할 상환을 왜 해요? 분할 상환을? 아니 다 감면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중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감면받을 게 있고요. 감면 못 받을 게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70% 감면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30은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금리 감면, 남아있는 대출에 대해서 금리도 감면받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대출에 대해서 분할 상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눠서 갚도록 꾸준히 상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 상환기간, 뭐 거치기간 1년 주고 10년 동안 분할 상환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새출발기금을 받게 되면 추심 중단돼요. 즉시 본인 또는 보증인에게 추심이 중단됩니다. 돈 내놔라 돈 내놔라 이런 연락이 이제 안 간다는 얘기겠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가 이제는 부실차주입니다. 부실차주. 그 내용 좀 길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 들어보시니까 이제 정확히 아시겠죠. 아, 언론에서 막 뉴스에서 나왔던 거 그냥 요약정만 나오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다 디테일하게 보니까 아하, 내가 좀 요거 받을 수 있겠구나. 아, 요거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걸 아실 거예요. 자,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부실 우려 차주도 보겠습니다. 부실 우려 차주. 자, 부실 우려 차주의 대상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부실 우려 차주는요 원금 조정 안 됩니다. 한마디로 탕감, 감면, 원금 감면 안 되는 쪽이에요. 그죠? 우려 차주예요. 연체 90일이 안 되신 분들이세요. 금리 감면 혜택이 됩니다. 자, 금리는 차등화가 되는데, 자, 이거 보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 한 3개 찍기. 이거는 해당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자, 제가 부실 우려 차주예요. 대출을 못 갚았어요. 근데 90일은 넘진 않았어. 90일 이내야. 일단 그런 부실 우려 차주입니다. 부실 우려 차주인데 연체 30일 이전이야.
그러니까 연체가 30일이 안 됐던 거죠. 그러면 일단은 약정금리는 그대로 가요. 대출금리 그대로 가는데 대출금리가 9% 초과짜리야. 그럼 어떻게 돼요? 9%로 금리가 조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연체 30일 이전이신 분들이 이해되세요? 그러면 연체 30일 이후야. 연체가 30일 넘어갔어. 근데 90일은 안 돼. 그죠? 이런 분들은 신용 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그렇죠, 30일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신용 등급이 하락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만큼 상환 기간 내에 단일 금리로 조정이 돼요. 한마디로 단일 금리로 딱 고정시켜서 하락할 건데 아마 되게 낮은 금리로 조정될 겁니다. 뭐 9%는 좀 높겠죠. 이거보다는 조금 높을 텐데 아무튼 요 정도 선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은 단일 금리 조정이라고 나왔는데 아직 구체적인 금리 수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행권의 대출 금리라든지 새출발 기금 조달 금리를 반영해서 이 단일 금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9%보다 더 낮게 나올 가능성도 높죠. 그죠? 제가 봤을 땐 좀 더 낮춰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뭐 이건 나와봐야 알아요, 진짜. 나와봐야 합니다. 그래서 연체 30일 이전과 이후로 좀 나눠진다는 거, 빚을 우려차죠. 요게 좀 핵심이에요, 사실. 그래서 내가 대출이 있고 그 다음에 금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이제 고금리에서 좀 저금리로 좀 낮춰줄 수 있는. 근데 그게 연칠 30일 이전과 30일 이후로 좀 나눠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할 상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상환 기간도 상환 그 차주의 자금 사정에 맞춰서, 그래서 뭐 거치 기간 1년 동안 할 수 있고, 부동산 담보 대출은 최대 36개월까지도 거치 기간을 둘 수 있고요. 분할 상환 기간은 10년 동안 나눠서 내는 겁니다. 만약에 그 대출이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면 20년 범위 내에서 나눠서 갚도록, 쪼개서 갚도록 한다는 거겠죠. 자, 이런 것도 굉장히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예전부터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좀 경제를 좀 아시는 분들이야. 왜 그러냐면 작년부터 정말 현실적인 대안을 내신 분도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대출을 장기로 쪼개서 갚게 하면 더 좋을 텐데, 근데 그게 이제 현실화된 거죠. 이게 새출발 기금이. 그분은 이제 뭐 앞서가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뭐 지원금 다 필요 없고 내가 갖고 있는 대출 갚는다 이거야. 나 갚긴 갚는데 당장 어려우니 이걸 장기로 쪼개서 갚게끔 해줘라 했는데, 새출발 기금이 딱 그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쪼개서 분할 상환 장기로. 그래서 아마 해당하신 분들 굉장히 좀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요 정도, 당연히 이제 부실 우려 차주도 추심은 중단되고요. 그 다음에 몇 분이에요? 23분 너무 길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이제 신청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채무조정 절차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록 관리가 있습니다. 기록 관리. 아니다. 그냥 다 끝내버릴게요. 그냥. 여러분 차라리 그냥 한 번에 끝내는 게 낫겠죠. 예. 이거 너무 길어서 끊으려고 했는데 그냥 빨리 갈게요. 그냥 채무조정 신청 절차는요, 그냥 새출발 기금.kr 아직 오픈 안 됐어요. 오픈 안 돼서 제가 오픈하면 알려드릴게요. 사이트는 일단 새출발 기금.kr, 여기 가면 내가 대상자인지 내가 얼마나 조정받을 수 있는지 다 이제 조회가 될 겁니다. 사업자 번호 넣고 개인정보 넣으면. 그 다음에 대표 번호를 위한 콜센터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번호 미정이에요. 아직 콜센터 구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번호 나오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현장 창구도 돼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저, 사무소 26개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 가서 이제는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신청 여기 있죠. 그래서 10월 중에 되어 있습니다. 10월 중.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마 여러분 신청을 받게끔 아마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써져 있죠.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정보 동의 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죠. 내 개인정보 넣고 그러면 전산이 알아서 내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조회해서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갈게요. 어려운 얘기, 채권 얘기 넘어가고요.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자, 이거. 자, 신용정보 관리가 중요해요. 이건 별표 3개 칠게요. 자, 보세요.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한다. 기존 채무조정 이용 차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보기 채무조정과 동일하게 신용정보 기록과 관리가 된다. 이거 제가 누누이 한번 말씀드렸죠. 자, 제가 좀 목이 아파서 물 좀 먹고 오겠습니다. 예, 다시 왔습니다. 네, 이게 신용정보 기록 관리가 뭐냐면, 자, 부실차주, 원금 감면 대상자죠. 자, 이런 분들은 뭐예요? 신용 페널티, 공공정보 등록이 부과가 돼요. 부실 우려차주는 별도 신용 페널티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존 신용 상태에 따라 신규 금융거래상 제약 발생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부실차주는 원금 감면을 받기 때문에 뭐가 돼요? 이 사람이 채무조정 받았다고 해서 공공정보가 2년간 등록이 됩니다. 신규 대출, 카드 이용 발급 다 안 돼요. 정상 금융생활 사실상 제한됩니다. 대신에 감면해줄게 이거예요. 당신의 원금을 감면하는 대신에 당신의 이 공공정보를 2년간 등록이 될 거야. 신규 대출 다 안 돼. 카드 이용 안 돼.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신용불량자,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상태를 그대로 갑니다. 이게. 이해되세요? 다만 이게 중요해요. 요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2년 경과 시 공공정보가 해제돼요. 차주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신용도 개선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회복 기본이 마련됐어요. 이게 기본에 있던 거가 좀 다른 거예요. 이게 2년 경과 시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열심히 갚는 거예요. 그러면 해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꼭 저는 대상자만 된다 그러면, 아니 공공정보 뭐 되면 뭐합니까? 뭐 어때요? 원금이 감면받는데 안 그런가요? 예,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대상자만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 보세요. 이 신용정보 있잖아요. 신용정보가 이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 계속 연체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요. 채무조정 신청까지 7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새출발기금은 뭐예요? 공공정보만 등록이 되고, 이거는 뭐예요? 기존의 전 금융권에 있는 신용정보 연체정보는 약정이 체결한 즉시 이제 해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페널티는 있어요. 페널티는 있지만 2년간 열심히 갚으면 다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요게 있고요. 부실 우려차주는 채무조정 받았어요? 그럼 단기 연체 정보 등은 금융권에서 사라집니다. 공유를 해제해요. 추심 중단되고요. 장기 연체로 전락함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실차주와 달리 새출발 이용을 위한 공공정보 등록, 제도상 신용불이익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요, 부실 우려차주는 정말로 해당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부실 우려차주. 그러니까 부실차주는 굉장히 까다롭고, 부실 우려차주로 해서 빚이 있는 거를 금리를 낮춰주는 부분, 그 다음에 분할 상환하는 부분, 그리고 이런 거는 신용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활용할 가치가 굉장히 좀 있다. 물론 실제 막상 들어가면 하고 싶어도 뭐 때문에 안 돼, 그럴 수는 있어요. 또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근데 대상자만 되기만 하면 저는 뭐 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쭉 보고요. 중요한 것만 봤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몰라도 되는, 그러니까 저한테는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사실. 근데 뭐 여러분은 뭐 굳이 알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예, 채권이 매각돼서 어떻게 되는지, 어떤 원리인지 이런 것을 제가 채권에 써놓은 거고. 자, 신속한 준비 절차를 위해서 10월 중 채무조정 신청 접수한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곧 9월이잖아요. 그러면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아마 사이트는 9월 중순이나 9월 말쯤에 뜰 겁니다. 그러면 그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10월부터 채무조정 본격적으로 접수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 채무조정이 되고요.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죠. 뭐 기금 신청 접수 기간 동안 협약 대상 금융기관은 신청 대상 차주의 대출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 금지. 이거 솔직히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제가 새출발기금을 좋게 보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새출발기금 들어갈 거야. 그러면 금융기관들이 얼른 팔아버려요. 여러분의 그 대출 채권을 어디다 팔아요? 그 신용정보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채권 회사 하는 데 있죠. 예.
채권 회수하는데 이렇게 막 전화하고 막 이런 데에다 그냥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싼 가격에 이제 팔아버리거든요. 근데 이걸 못 팔게 놓은 겁니다. 대출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 금지해 버렸어요. 여기 있죠. 연체 추심 위험을 노출에 방지하는 것. 예. 그 은행권에서는 입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은행권에서는 입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만 소상공인한테는 좋은 거거든요. 차주의 새출발기금 신청 전 채권이 비협약 대부업체 등으로 매각돼 버린, 이게 이쪽으로 팔아버린다니까 이게. 그럼 대부업체는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막 돈 달라고 막 내가 그 채권 샀으니까 이제 나한테 돈 갚으면 된다 그러면서 막 연체 추심 위험 막 들어가는데, 이거를 그냥 딱 막아버린 거예요. 새출발 기금을 받으면 야 제3자에게 매각 금지 안 돼, 하지만 무조건 털어내, 이거거든요. 이게 좋게 볼 건 좋게 보고요, 나쁘게 볼 건 나쁘게 보는데, 이런 거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봤을 때 진짜 현실적이다. 소상공인의 채무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다. 물론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서 그거는 조금 비판받을 만하지만, 그래도 정부가 욕을 먹으면서까지 소상공인의 그 대출을 털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왜냐면 욕 많이 먹었거든요, 사실. 국민들한테 욕 많이 먹습니다. 이거 그 새출발 기금.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조금 쪼그라들었어요. 과감하게 그냥 처음에 정부가 얘기하듯이 과감한 부채 탕감 이랬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막 엄청나게 욕을 하니까 이게 너무 쪼그라들었어요, 솔직히. 이게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그게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이왕 욕 먹을 거 그냥 더 욕 먹고 소상공인의 이 빚을 좀 털어주면 좋았을 텐데.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그 소상공인 분들의 이제 대출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죠? 그렇잖아요. 정말 나는 열심히 갚았단 말이에요. 진짜 안 먹고 안 쓰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엄청난 분들이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럼 그런 분들도 저는 도와줘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런가요? 어차피 지금 연체가 돼서 나는 다 포기한 상태야. 그런 분들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금이 이번에 나온 거고, 그러면 정말로 내가 아껴서 나는 대출을 갚아나갔단 말이에요. 연체 안 되고. 너무 어려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난 대출을 갚았어. 이런 소상공인한테도 저는 분명한 지원이 나와줘야 된다. 제가 봤을 땐 나올 겁니다. 나와줘야만 하고요. 이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언제 그런 상품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도 나와줘야 되고, 전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출발 기금은 진짜 엄청나게 어려우신 분들이 도와주는 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업하다가 정말 안 좋은 표현이지만 망했던 분들, 정말로 너무 힘든 분들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해당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고요. 또 해당이 안 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역차별로 보일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사실 부분이거든요. 하지만은 정말로 너무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만 되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문이 여기서 이제 끝났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길었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새출발 기금에 대해서 이제 전체 상세 공문을 봤습니다. 그죠? 대상자부터 시작해서 딱 봐서 아마 보셨으면은 대충 이제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이제 다 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여기까지 이제 새출발 기금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보 있으면 또 날 잡아서 또 한번 가겠지만은, 일단 새출발 기금의 A부터 Z까지 다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 여정가족님만 남아 계시고 여정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어차피 정보는 다 드렸으니까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정가족님만 이제 남아 계십시오. 네, 오늘 30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정가족님들, 오늘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도 오늘 또 여정답게 또 아침부터 YTN 뉴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YTN 뉴스 화요일마다 알고 있으시죠? 화요일 YTN 아침 뉴스 7시 10분부터 출연을 하고요. 화요일날 일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또 이어서 부동산 TV 있어요. 부동산 TV에서 또 오늘 월간 부동산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패널로 거의 몇 년 출연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연합뉴스 TV, 연합뉴스 TV는 뉴스 그래서 1시 20분에 이제 합니다. 1시 20분에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와서 YTN 라디오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JTBC 썰전 출연했습니다. 썰전에 출연해서 이제 금리 얘기 또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흘러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신없이 제가 화요일 날은 이제 거의 방송하는 날로 잡았거든요, 스케줄을.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분들을 만나요. 사실 방송 가면은 정말로 여러분 지금 부동산 정책을 이끄시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고 이런 경제 관료부터 시작해서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부터 해서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 거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피부적으로 아마 소비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아마 피부적으로 좀 느끼셨을 거고요. 우리 여정가족님들이 알아야 될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오늘은 새 출발 기금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로 이제는 경제 돌아가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좀 우리 여정가족님들에게 막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화요일인데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될 픽을 좀 뽑는다 그러면 그냥 이건 보너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일단은 오늘 이제 예산안 발표를 했어요. 정부가 아시죠? 뉴스 들으셨죠? 정부가 뭐 예산안을 이제 다음 달 2일에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 예산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소상공인과 관련된 내용을 뽑자 그러면 코로나19 지원 예상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지원금 많이 없다. 왜냐면 허리띠를 졸라맸거든요, 이번 예산안이. 근데 어디서 이제 삭감을 많이 했느냐, 어디서 이제 금액을 줄였느냐, 코로나19와 관련된 금액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는 뭐 사회에 뭐 예를 들어서 정부의 기조는 그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이상은 사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일반 감기로 이제 치부하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마스크 뭐 구매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다 삭감됐고요. 특히 코로나19 관련 예산 중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이것도 완전 다 삭감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코로나19로 관련돼서 소상공인 지원금은 이번 정부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좀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대신에 들어온 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는 사회 복지 요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병장 월급이 100 얼마 된다는 거 저 때만 해도 10 얼마였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군대를 다녀왔죠. 20년이 넘었습니다. 제대한 지 육군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제가 기억으로는 10만원 됐었나? 아무튼 그랬던 거 10만원 됐었나? 아무튼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서. 지금은 이제는 병장 월급을 100 얼마 준다든가 아니면은 부모급여가 나오죠. 그래서 0살, 1살이신 분들 부모급여라고 해서 또 금액이 나오고 기초연금도 높아졌죠. 이번에 그 예산안 보면은 기초연금도 더 높여놨어요. 그 다음에 기준중위소득도 높여놨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 지원금도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계층, 저소득 가구라든지 이런 복지 측면에서 예산을 더 늘렸고요. 다른 데서는 다 삭감을 했다. 이게 좀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이에요. 물론 국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겠지만 여러분께서 이런 걸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정가족님이시라면 빨리 캐치를 하셔서 대응을 내년도 이제는 왜냐면 우리는 장사하는 사람이고 사업하는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비즈니스라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빨리 이런 것도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언제 보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또 밤에 또 큰 이벤트라 그러니까 좀 너무 가벼워 보이는데 사건 하나가 있어요. 론스타 판결입니다. 자, 론스타 판결도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얘기하면 긴데
내일 아침 방송에 종편을 가는데요. 거기서 주제가 론스타 판결입니다.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에 이제 판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먹튀죠. 론스타라는 그 외국계 사모펀드가 우리나라의 외환은행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외환은행. 자, 외환은행을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했는데 이거를 살리려고 생각 안 하고 요거를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려요. 결국에는 이제 하나은행이 인수를 했죠. 결국에는 하나은행이 한 5조 얼마인가? 맞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거 이제 팔았어요. 1조 얼마에 사서 5조 얼마에 판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시세 차익이 엄청났죠, 론스타가. 근데 그 전에 2007년도에 상하이 홍콩은행, 한마디로 그 중국계 은행에다가 원래 팔려고 했었어요. 한 3조인가? 얼마, 2조였나? 아무튼 그 정도 금액을 받고 팔려고 해서 4조였나 보다. 4조 얼마 받고 팔려고 했다가 그 당시에 이제 정부가 그거를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승인을, 그러니까 이건 좀 기다려라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계약이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론스타가 소송 걸었어요. 우리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이게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랍니다. 이게 투자자가 국가한테 당신 나라 때문에 피해를 받았으니 소송을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국가, 그 다음에 국가니까 이제는 이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런 아무튼 요걸 소송을 걸어갖고 무려 6조 원의 소송 금액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피해받았으니, 대한민국 때문에 피해받았으니 6조 물어내라. 이게 10년을 끌었어요, 재판이. 10년.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국 오늘 밤, 그 다음에 내일 새벽에 이게 판결이 나옵니다. 역사적인 판결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 판결이 아니라 세계은행에 가보면은 이렇게 투자자 국가 소송을 이제 판결하는 판결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는 사실 판결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 뭐 시장에서도 되게 예민하고요. 정치권도 되게 예민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론스타를 승인해줬던 관련된 정치인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거는 정치나 경제나 되게 빅 이벤트입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좀 이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괘씸하잖아요, 론스타. 외환은행 살리려고 이거를 한 건데, 알고 보니 이놈들이 알짜배기만 쏙 빼놓고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시세 차익만 얻고. 론스타가 나쁜 놈들이에요. 대한민국 한사람으로서 보면 그러니까 참 IMF가 정말 뼈아팠던 거죠,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론스타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판결이 10년 끌다가 드디어 나오는 거군요.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판결이. 그래서 이런 내용도 여러분 국민 한 사람으로서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 또 기원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정부가 좀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그 문재인 정부나 아니면 지금 현 정부도 어차피 같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소송전을 대비를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사실. 꼭 오늘 좋은 판결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아요. 지금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어휴, 43분이나 지났네. 무슨 강의였습니다. 진짜 1교시 강의였네요. 대학에서 하는 1교시 강의. 보통 50분 강의하고 10분 쉬거든요. 이제 개강이에요. 9월 1일에서 이제 저도 이제 또 학교 가서 강의하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고, 여러분 참 9월 5일날 아시죠? 9월 5일날 여러분 그 동대문에서 무료 강의 있습니다. 참 여러분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고, 뭐 어그로 끌거나 그런 거 전혀 없는 거 아시죠? 저는 지난번 6월달에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사람 뭐지? 라고 했잖아요, 다들. 한 남자 질문자께서 자기는 무료 강의한다고 그래서 무슨 책 팔거나 아니 무슨 뭐 자기 홍보하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좋은 강의를 해서 놀랬다,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현장에서. 아니 물론 저도 책은 옛날에 쓴 적 많아요. 제 책 있습니다, 저도. 근데 절대 책 얘기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저는 뭐 그런 책 팔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그냥 온라인 강의, 예, 온라인 마케팅, 예, 원래 대학에서 가르쳤던 내용이다 보니까 그거를 여러분 소상공인 입장에서 좀 풀어드릴 거고요. 아무튼간에 예, 그거 보시면 되고, 오늘 막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이 진짜 다 갔네요. 예, 저번에 한번 한 얘기인데, 야, 이 진짜 막 1교시 진짜 50분 강의 찍는 전화, 이거를 진짜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나, 예, 진짜 대단한 겁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 예, 제 열의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50분 영상 못 찍습니다. 안 그런가요? 50분 막 이런 걸로 50분 막 하는 사람 있나요? 저는 진짜 소상공인 분들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장사하는 거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좀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저 언제든지 여러분 위해서 정보 알려드리고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업 왜 시작했나요? 성공하려고 그렇죠. 돈 벌려고 하신 거잖아요. 가족도 먹여 살리고. 얼마나 숭고하고 거룩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장사하시는 여러분의 그 손길, 저는 여러분의 그 땀방울을 존경하고요. 흘리는 그 땀방울의 가치를 저는 그 어떤 가치보다 되게 숭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노동하고 근로하고 있는 것들, 그 시간들 되게 숭고한 거고 굉장히 뜻있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미 성공하신 분들 더 성공하시고요. 지금 막 도전하시는 분들 앞으로 성공하는 일만 여러분께 남아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인사해야 되겠죠?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